안녕하세요. 전산내기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7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첫 번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신주소를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기존 지번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걸 신주소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 사업장 모두 변경해 달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서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여기 주소지 수정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당겨 놓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입력이 바로 되겠다. 자, 논현동이 아니고 자, 강남구 도산대로 108 논현동.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그냥 바로 이렇게 입력합시다. 도산대로 108 논현동.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뒤에 거 지우면 되겠다. 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됐죠?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두 번째 전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제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아주 어렵게 출제됐네요. 왜? 원재료, 제공품,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은 원가 명세서에서 제조 원가에 영향 미치고 그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다 맞게 수정하다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상황은 파악했고 자, 조금 당겨놓고 여기서 입력해 봅시다. 처음 재무상태표 먼저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재고자산 쪽에 있는 제품이 얼마입니까? 제품이 1,200만 원 돼야 되겠네. 1,200만 원. 이걸 1,200만 원 고치고요. 자, 그리고 원재료가 400만 원 고치고요. 그리고 제공품이 800만 원 고친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대차 차액을 보자고. 0으로 돼 있다. 1,000만 다행이다. 그죠? 혹시라도 이게 금액이 0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자, 이 왼쪽에 있는 자산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오른쪽이 지금 차대가 안 맞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부득이 2월 이익잉여금 이걸 고쳐가지고 차대를 맞출 수밖에 없다. 왜? 그 근거는 이 재고자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금 언급했듯이 다른 재무제표를 거쳐서 즉 당기 순이익을 거쳐서 2월 이익잉여금이 또 바뀔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수정까지는 없는 문제다. 대차 차익이 이미 0으로 돼 있으니까. 됐죠? 자, 일단 안심하고 종료 버튼 눌러서 닫읍시다. 자, 이제 원가 명세서 볼까요? 원가 명세서 보면은 자, 뭐라고 멘트 뜹니까? 자, 다시요. 자, 다시 이쪽에서 한번 열어보면요. 원가 명세서 열면 조금만 여기 당겨봅시다. 자, 방금 어떤 멘트가 떴습니까? 수정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여는 거라서 일단 다시 뜨지 않았는데요. 그런 멘트가 뜬다? 그 말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바뀜으로 해서 그 금액이 여기에 자동 반영됐구나 라고 우리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원재료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원재료비 여기 있는 기말 재고액 이게 400만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맞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800만 원 이거 비활성화돼 있죠? 800만 원 이건 뭐 우리 재무상태표 금액이 지금 불러온 금액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수정된 금액이 반영돼 가지고 다시 원가 명세서 즉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재계산되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열었으면 닫고 닫으면 되고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열어봅시다. 손익계산서. 자, 마찬가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떴죠. 맞다. 됐고 제품 매출, 자,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면 이 상세 내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이 1,200만 원 떴다는 거지. 맞다. 우리가 입력된 게 반영돼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됐습니까? 9350000 되었는데 자, 조금 전에 닫았던 거에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 원가 명세서 우리 닫았던 거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9,200만 원 돼 있었죠? 그러면 방금 열었던 이쪽에서는 얼마가 돼 있었다고요? 자, 잠깐만요. 자, 원가 명세서에서는 9천, 자, 동시에 화면이 지금 동시에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자, 금액이 9,200만 원 지금 바뀌었다고. 바뀌었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93500 바뀌기 전 금액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9,200만 원으로 됐죠?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얼마 됐습니까? 1,700만 원 돼 있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완료됐으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보자는 거지. 됐습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방금 열었던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1,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1,700만 원 맞게 이제 불러와셨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돼야 됩니까?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3,200만 원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물론 닫았지만 확인자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자고. 아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200만 원 맞는지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지. 3,200만 원, 맞다. 그럼 드디어 다 완료되었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개 열어봐서 조금 이 좁은 화면에 지금 넣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감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재무제표 간에 어떻게 금액이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작업을 순식간에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결산, 우리 K1의 프로그램 사용해서 기말 결산할 때도 이거와 똑같은 순서로 우리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이 어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산 작업에서 나온 작업이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됐죠? 자, 중요한 문제 풀어봤네요.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년, 2년에 한 번씩 가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시험 칠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어려운 문제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기계 수선과 관련하여 수선 외주 용역비 비중이 크므로 개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한다. 즉 개정 과목 추가해라는 거죠. 개정 과목 별 적용 등록 열어서 537번에 자, 여기 커서 이 상태에서 537번 그렇게 하면 옮겨지죠. 이거를 입력하자고. 수선 외주 용역비 자, 이쪽에 입력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수선 자, 조금 당길게요. 당겨서 수선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그리고 성격은 뭐 제조경비로 넣으라네. 제조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조경비 5번에 있네. 제조경비 넣었고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입력해라는 사항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입력이 완료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종료 버튼 누르고 닫고요.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1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23만 원이 발생하여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할 것 다 주어졌네요. 즉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7월 16일 분석 다 끝났으니까 바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7월 16일 열어서 차변에 원재료 넣으면 되고 금액은 23만 원. 23만 원. 자,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었답니다. 두 번째 7월 23일 캐스터에 대한 받으러움 3천만 원이 만기가 되었다. 추심 수수료 나왔네. 추심 과정에서는 추심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었지. 당좌 예입하였다. 자, 17만 원 제외하고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7월 23일 3천만 원. 7월 23일. 7월 23일 자,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캐스터
이 캐자의 모양이네. 캐스터. 맞나요? 캐스터. 그죠? 3천만 원.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뭐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831번 선택하자고. 얼마요? 17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 차액 금액 2983000 이만큼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됐죠? 세 번째, 7월 24일 다음과 같이 7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전형적인 예수금 문제네요. 급여인데 뭐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7월 24일. 차변에 급여인데 뭐 800번 된 급여. 801번. 금액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처리. 예수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27만 원. 그러면 차액 금액 4730000만큼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됐죠? 4번 네 번째 8월 23일 당사의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성실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화 상사의 그가 운영하던 이화 상사의 외상 매출금 66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자로 대손 처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대손 붕괴네요. 대손 붕괴인데 지금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부득이 조회해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8월 23일자 붕괴할 건데 자 일단 8월 23일자 붕괴할 건데 자 넣기 전에 우리 대손 충당금 얼마 남아있는지 조회하고 시작하자고요. 8월 23일자로 자 8월 23일자로 8월 23일자로 잔액 시산표 조회해 보자고요. 자,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대손 충당금이 425만 원 남아 있네. 425만 원. 자, 그러면 425만 원을 먼저 차감시키자는 거죠. 425만 원을 8월 23일 분계를 넣고 까먹기 전에 바로 입력합시다. 3번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새 까먹었네. 자, 425만 원입니다. 425만 원. 42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일단 없애줘야 되는 대변을 입력하면 되겠지. 외상 매출금 어디에 대한 이화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660만 원. 자, 입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 2350000은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다.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치운 게 더 깔끔하겠다. 자, 이렇게 완료시키고 다섯 번째 9월 10일 공장의 전등 설비 수선대금 2,400만 원을 태양 조명에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키포인트 뭐다? 자, 공장 수선비죠. 수선비 중에서 500번대 코드인데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지급 어음이 아니고 이게 우리 주된 영업은 아니니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겠네. 그죠? 이 문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됐죠? 수선 비용 중 400만 원은 수익적 비용, 즉 수선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 비품으로 처리하려. 알았다. 자,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9월 10일 분기인데 자, 2,400만 원. 자, 2,400만 원 먼저 그냥 대변 먼저 입력하는 게 낫겠다. 자, 대변 지급엄이 아니고 미지급급이라고. 미지급급. 태양 맞나요? 태양 조명에 어음 발행했다. 2,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인데 500번대 수선비래. 됐죠? 제조원가인 수선비 금액이 400만 원이래.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비품으로 처리하래.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2일 마지막 6번째 9월 20일 부엉상사에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우리가 임대해 줬답니다. 근데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만 부엉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뭐 미수금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좌 수표 받으면 뭐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죠? 자, 임대보증금 9월 20일. 자,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부채.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부채고요. 거래처가 부흥상사로부터. 그리고 얼마? 3천만 원 중. 그리고 차변으로 현금이 들어왔고 수표는 현금을 처리한다는 거지. 300만 원만 수표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지. 부흥상사에 대해서 108 됐죠? 이렇게 가면 완료. 자, 이거는 거래처 지우는 게 더 깔끔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뭐가 출제됐을까요?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1번 10월 4일. 자, 일반 전표 입력 일단 닫을까요? 닫고 합계자리 시산표도 닫고 자, 시작합시다. 10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만물상사에 60만 원에 매각하고 부가세 별도래요. 외상 매각하고 전자사용계약서를 발급하였다. 단 매각 연도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한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네요. 그죠? 10월 4일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유형 형태다라는 겁니다.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공급 금액이 얼마? 60만 원에 6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만물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전자사용계약서 발행했고 혼합하고 자 대변에 제품이 아니고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 대변에 기계장치 보내고요. 취득 원가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객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 120만 원 어이쿠 잘못했네요. 120만 원 자 입력하고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60만 원 플러스 6만 원 66만 원을 처분했다고. 언제 받기로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120번 미수금 입력하고 66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얼마 떴다? 마이너스 20만 원. 즉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인식하자. 처분 손실 20만 원 인식하자. 됐죠?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0월 15일 수출 대행업체인 태영상사의 로컬 LC에 의해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거래다라는 거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600개를 420만 원에 납품하고 뭐 영세율 세금계약서 발행했겠지. 맞다. 대금 중 21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즉 당좌 수표로 받았다. 현금 처리하면 되고 잔액은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분석 끝났다. 10월 15일. 자, 거래 유형이 뭐 12영세라고. 영세고 공급가액이 4,2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공급 처명이 어디라고요? 태영 상사. 자, 전자사용서 발행했다. 자, 분계 혼합 먼저 넣고 그 영세율 구분은 당연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리고 밑에 거 입력해 보자고. 자, 매출은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2,100만 원 받았고 자, 잠깐만요. 420만 원이네. 금액이 내가 잘못 입력했네. 42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자,
밑에 분계 다시 해보자고요. 여기에 420만 원 그리고 2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210만 원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11월 23일 제조부는 협력업체에 선물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랜드마트에서 LED TV 한 대를 1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무계약서 발급받았고 대금은 PC카드로 결제했다. 전형적인 접대비 문제네요. 자, TV를 사가지고 세무계약서 받았어. 오케이, 그까진 좋은데 그리고 세무계약서에 보면 부가가치세 버젓이 적혀있다는 거지. 이까지 좋은데 뭐 선물용을 지급받거래. 그러면 뭐 안타깝게도 불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공이지만 세무계약서 받았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작성해야 되겠다. 자, 접대비인데 어떤 접대비? 제조부래. 제조부. 우리 제조부에서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가 봐. 그럼 뭐 접대비인데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접대비로 처리하자. 그게 좀 특이했다. 그리고 결제 뭘로 했다고요? BC카드로 결제했대. 그럼 미지급금 처리하고 거래처를 BC카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분석 끝났다. 11월 23일 유형이 54 불공이지. 이게 중요했고 공급가액은 얼마다고요? 150만 원 부가세 별도래요. 자, 15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무슨 마트? 랜드마트. 자, 랜드마트에서 입력 구입했고 전자세무에서 발급 받았지. 그리고 분계는 그냥 일단 우리는 무조건 혼합이다. 우리는 자, 불공제 이유는 뭐? 접대비니까. 접대비 요소 사유 선택했고요.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라고. 접대비인데 500번 대인 접대비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금액은 15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은 165만 원 전체가 입력된다. 됐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BC카드 거래처는 BC카드로 고쳐주자고. BC카드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신용카드로 샀으니까 분계 여기에 혼합 말고 카드로 적어도 됩니다. 카드로 적고 뭐 신용카드 이렇게 따로 적어도 됩니다만 우리는 무조건 혼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얼마나 편합니까? 신경 안 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유형이 중요하다고. 자, 중요한 곳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11월 28일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열고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고 청소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클리너에 청소비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네. 결국은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즉 뭐 현과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 청소비는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건물관리비 계정까지 다 주어졌네요. 그러면 11월 28일 자, 현과로 처리하자고. 현과 61번 되겠네. 됐죠? 공급가액 110만 원 되겠네. 110만 원. 여기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 1100000 넣으면 바로 배분돼서 입력된다는 거죠. 하이클리너. 자, 입력하고 분계는 3번 혼합하고 여기서 차변에 뭐 입력합니까? 건물관리비래. 건물관리비 800분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입력하면 되겠다. 그러면 차변 쪽 입력됐고 대변에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현금으로. 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12월 2일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샀답니다. 전자세무계약서 발급받았답니다. 그럼 뭐 전형적인 매입 거래네요. 과세 매입 51번 하면 되겠네. 그죠? 특이한 점은 결제 방법이 만기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대. 그럼 뭐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뭐. 그죠?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자, 12월 2일 51번 과세 거래고. 자, 수량 단가 적혀 있으니까 뭐 이것 따라 그냥 입력합시다. 수량이 500. 자, 품목도 적어 주고요. 별다른 언급 없지만 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적어 주는 게 좋겠지 뭐.
XA 이렇게 적고 수량은 500개 5,000개 500개 그리고 5,000원. 자 이렇게 하면 공급가격 250만 원, 부가세 25만 원 맞죠? 여기까지 됐고 영포전자 부터 받았고 전자세무계산서 발급받았고 자 원재료 맞나요? 원재료 여기까지 맞네. 그러면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네. 대변은 만기 어음 지급 그러면 지급어음 입력하면 되겠다. 그럼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생산직 사원들이 한락 컨설팅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자 키워드 나왔네 또. 교육 관리는 뭐 면세라는 거겠죠. 면세고 전자계산서 550만 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뭐 별 특이한 사항 없고 계산서지만 전자 형태를 받았으니까 전자 여부에 여로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답에는 여부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여라고 채워주시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12월 21일 자 일단 형태가 53 면세라고 그게 중요했고 공급가액이 5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무슨 컨설팅? 한락 컨설팅 전자 여부에 이거 여로 적어주자고. 왜? 전자 형태로 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계는 그냥 혼합하면 되고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 적어야 되겠네. 교육훈련비인데 생산직 사원이래. 됐죠? 그럼 500번 대인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중에서 500번 대인 교육훈련비를 적자고. 그리고 금액은 550000 맞고 자 대변에 뭐 적으면 됩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요? 그럼 보통예금 적으면 되지. 자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 오류 수정 보자고요. 자 7월 25일자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무과 공과금은 2015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인터넷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다. 자 됐죠? 그럼 뭐 6월 30일에 2015년 1기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가 있었을 거죠. 거기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인식했겠죠. 그 부분을 그냥 단순 납부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볼까요? 일반 전표 입력 7월 25일 걸 보자고요. 보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뭐 미지급 세금이란 걸로 그냥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미지급 세금으로 고쳐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됐다는 겁니다. 927410 그죠? 자 금액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된 거고 우리 확인차 그냥 참고로 6월 30일 분계가 927410 꼭 맞았는지 그냥 확인차 한번 해보자고 확인해보자고 그냥 6월 30일 자 분계 이렇게 했지 927410 자 입력됐었죠.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자 처리한 게 맞게 고친 거 맞구나. 자 우리 확인했고요. 9월 12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을 외상 매출금을 회수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9월 10일 현재 주식회사 청평의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 결제하고 회수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자, 9월 10일 분계 즉 외상 매출금 회수 거래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지금 입력돼 있겠지. 자, 이렇게 입력돼 있는데 보통 예금 들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0만 원까지는 이게 맞대. 1,000만 원까지는 맞는데 초과되는 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어음을 조기 결제하고 회수한 것. 즉 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한 거래요. 어음에 대해서.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을 하면 되겠지. 뭐 받을 어음을 회수한 것이다. 112에 대한. 자, 이렇게 입력하면 수정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10월 27일 주식회사 코레드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분에 대하여 또다시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로 이중 입력한 것이다. 10월 27일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한번 보자고요. 10월 27일에 이렇게 입력돼 있네. 한 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매입 거래네. 과세 매입 거래도 잘 입력돼 있는데 밑에 거 또 한 번 종이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입력돼 있다는 거지. 이거 아닌 거지. 이것만 삭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죠? 삭제 그러면 하면 끝. 수정 끝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결산 정리상 문제 5번 봅시다. 뭐가 출제됐을까요? 1번 1% 대손 충당금 설정 전형적인 자 대손 충당금 붕괴가 나왔고 자 이 붕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자동 결산 항목이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우리 처리하자는 거죠. 자 메뉴 일단 열린 거 다 닫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요. 결산 자료 입력 열어서 1월부터 12월 열어서 여기서 대손 상각 메뉴 열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1% 설정한다고. 그러면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이 지금 자동으로 계산되죠. 근데 우리 뭐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은 되지만 지워주죠.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자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 금액만 자동으로 계산 현재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결산 반영 누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 사사삭 반영이 되어 있겠지. 그럼 확인해 보자고요. 자, 대손상각방 이 부분이죠. 57, 52, 500, 95, 500 위에서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금 여기 와 있을 거라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합계장 시사표 가지고 계산 안 해도 이미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기 법인세 등을 560만 원으로 계상한다. 자, 이것도 전형적인 자동 결산 항목 붕괴죠. 중요한 붕괴라고 했습니다. 자, 법인세 등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560만 원. 결론 났다니까. 근데 이미 중간 연합 등으로 지금 낸 금액이 이미 있더라는 거. 그건 조회 보래. 그럼 합계장 시산표를 열어봐야 되겠네. 합계장 시산표에서 12월 31일자로 열어보자고요. 12월 31일자. 열어보면 자, 열어볼까요? 열어보고 중간연합액 선납세금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겠죠? 선납세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300만 원 돼 있다. 그죠? 300만 원. 자, 더블 클릭해보고 300만 원. 중간연합세금 맞구나. 더블 클릭하면 전표까지 입력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 원 중간연합세액이다. 근데 560만 원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300만 원 그러면 이미 냈다.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될 거면 얼마? 260만 원이라는 겁니다. 됐죠? 260만 원. 자, 결론은 났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맨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선납세금 300만 원. 자,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추가 계상액 얼마라고요? 260만 원. 맞죠? 260만 원. 자, 입력하면 260만 원 입력하면 자, 엔터 키 누르면 자, 이쪽에 법인세 등으로 560만 원 나왔다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다는 겁니다. 됐죠? 560만 원. 오케이. 그러면 모두 다 입력됐으니까 이제 전표 추가만 클릭하면 자, 예 하면은 이제 모두 사사삭 반영돼 가지고 우리 작업할 거 끝났다. 작업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입력 완료됐고요. 문제 6번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하였나? 자, 일정 기간이 아니고 특정 시점의 금액을 알면 감소액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이니까 일개표, 월개표 받아도 되겠죠. 근데 이게 뭐 하필 현금 잔액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현금 잔액에 대해서는 일개표, 월개표에는 현금 잔액에 대해서 맨 밑에 집계돼가지고 나타나고 이게 오른쪽 왼쪽 보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잔액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즉 6월 말 현재, 4월 말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의 현금을 보면 되고 또는 총계정 원장, 그죠? 계정 과목의 증감액 그리고 각각 시점의 누계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봅시다. 총계정 원장을 열어보고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모든 계정은 일단 열어가지고요. 그중 현금 보면 되니까. 자, 전월 2월이 언제, 어떻게? 3월 31일이 이거였고, 자, 잔액이 이거였고,
그리고 6월 30일 현재 잔액이 이거였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96319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금액이 사실 이제 차액 금액, 줄어든 금액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클릭하면 원장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원장 내용으로 봐서도 지금 누계액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자, 누계액이 잔액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잔액 여기 이거 나오고 56531 나오고 전월 2월액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뭐 화면 봐도 별 실익이 없다 그죠? 그럼 일단 닫고 이걸로 보자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요 두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차감하는 게 제일 빠를 수 있겠다. 그죠? 96319 700 마이너스 56531 140원 하면 39788. 자, 적어 볼까요? 39788. 자,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면 39788 560 맞죠? 39788 560 금액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현금, 특이한 현금 계정 감액에 대해서 증감액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2번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을 줘야 하면 얼마인가? 그야말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줘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요. 제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열어서 납부세액 구해래. 납부세액 여기 나와 있다는 거지. 9274100 이 금액 답합하면 9274100원 답하면 2번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5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전형적인 거래처지 묻는 거니까 거래처 원장 문제네. 5월 31일 자 열고요. 자, 이건 닫고요. 닫고 거래처 원장 열어서 5월 31일 현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 자, 여기서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거래처 전부 다 그냥 열어서 잔액이 제일 큰 거래처와 금액 거래처 코드와 금액 자 금액과 다 둘 다 구해라고 그러네. 제일 큰 거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네. 부영상사 93484000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코드까지 141번 부영상사 934840001 하면 3번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57회 풀어봤습니다. 57회 풀어봤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문제 2번에 5번, 6번 문제 3번에 3번, 6번 문제 5번의 2번 뭐 이 정도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